마음을 비우는데 마음 어떻게 비울 것인가가 바로 팔정도가 제시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냥 8가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 중에 팔정도 가운데 한 가지만 잘해도 또 그 세부적인 것들 한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잘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행복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차이에 따라서 나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끌고 가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건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고 가야지. 내가 행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행복이 올까요? 저는 절대 오지 않는다 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을 끌고 함께 손잡고 가야지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맨날 뜀박질만 하다 맙니다. 지치기만 합니다. 힘들기만 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도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잘 사는 삶이지, 수행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이 순간에 내가 수행을 잘하는 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지, 뭔가 나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절하고 그런다고 해서 저는 물론 그것도 잘 사는 길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내면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행복도 불행도 손잡고 가는 사람이 현재 내 수행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팔정도의 삶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팔정도의 맨 처음이 뭐죠? 정견이죠. 그죠? 정견. 팔정도 맨 처음에 정견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정견할 것인가, 무엇을 똑바로 쳐다볼 것인가, 올바르게 볼 것인가를 이야기하면 바로 사성제를 똑바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의 대해서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근원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하는 길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팔정도를 잘하는 걸 정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뒤집어서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어떤 생각, 어떤 상황,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정견입니다. 제가 무엇을 봤다 했을 때 나의 사심, 개인적인 마음들이 이만큼도 들이지 않고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고 진짜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티끌만큼도 어긋나지 않는 그게 정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실은. 왜? 팔은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온갖 군대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학연, 지연 이 문제에 우리 얽매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냉철하지 못한 정견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냉철하게 어떤 것도 나의 사심 없이, 그거는 우리가 말할 때 인정사정 볼 거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사정 봐주다 보니까 내가 정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 정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떳떳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 정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사성제를 제대로 하는 것을 정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 사성제도 사성제겠지만 근원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올바른 현실적인 판단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올바른 판단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로 정견입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올바른 생각, 정사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 할 줄 모르겠네, 이거. 그렇지만 정사유, 그 정사유는 정견을 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정사유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일상적인 생각에서 욕심이 되게 많아. 나는 먹을 것만 보면 환장을 해. 먹을 것 중에서도 빵만 보면 환장을 해. 또 어떤 사람은 떡만 보면 환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게 많아요. 떡도 있고 빵도 있고 뭐 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떡만 보면 환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빵만 보면 환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환장하는데 내가
올바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도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올바른 생각은 그런 탐내는 마음들도 들어가겠지만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남을 해치려고 했던가, 남을 해치고 내가 이익되려고 했던가, 이런 사유가 먼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기본적으로 탐내고 이런 마음도 올바른 생각도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의 생각, 이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선, 악에 대한 생각, 이게 진짜 나쁜 것인지, 이게 정견적인 올바른 판단이 바탕에 서야 되겠지만, 서야 되고, 이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을 해치는가 이익되게 하는가, 남을, 이게 선인지 악인지 사유, 그 다음에 남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남을 해치게 하는가 해치지 않은 것인가, 이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올바른 사유를 하는 길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 올바른 사유를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나만 생각했는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생각해 보면. 또 한 가지는 이게 선한 행위인가 선하지 않은 행위인가, 그 외에도 무수히 많겠죠. 올바른 생각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남을 위한 이익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해치지 않은 생각인가, 나에게 이익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를 해치지 않은 생각인가, 나의 중심, 그 다음에 선인지 악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를 비울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조금 접근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나 괴로워. 그 괴로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정견이라면 조금 더 대상을 좁혀서 보면 이제 생각으로 줄여서 보면 이게 올바른 행위인가, 그런 행위인가, 옳지 않은 행위인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남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나에게 이익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가, 나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이익되게 하고 있는가, 이 올바른 사유,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불교는 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데 결국은 업도, 우리가 업 이야기하는데 업도 보면 결국은 근원적으로 찾아보면 선, 악의 윤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리의 문제에서 선, 악의 좋고 나쁨의 행위를 위해서 인간이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했을 때 행복하고 그 업으로 인해서 너는 천상에 태어나고 좋은 복 받을 거야.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부처님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도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좋은 일 하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좋은 일 하라고 하지 나쁜 일 하라고, 나쁜 짓 생각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결국은 그걸 끌고 와서 너 나쁜 짓 하면 뭐해? 지옥 갈 거야. 지옥은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일 하면 어디 가요? 천당 가고 극락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해야 돼요. 좋은 일 하려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이 먼저 서야 되고 올바른 사유가 서야 됩니다. 올바른 사유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나의 문제와 남의 문제 한 가지, 두 번째는 선악의 문제를 늘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어떤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 짓을 하게 됩니다. 좋은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죠. 나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쁜 마음이 들다가도 얼른 나 착한 사람이야 착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좀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개 한 개 합니다. 어떻게?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어를 이야기하죠. 바른 말.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말이 무엇인가? 바른 말이 뭐죠? 바른 말? 아이가잉 큰일 났네. 천수경적으로 생각하면 바른 말이 다 나옵니다.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그죠?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그다음에 악담하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하지, 기여하지 않는 말. 악구, 그죠? 기여, 양설, 그다음에 아이가 뭐죠? 망어. 네. 이거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내가 올바른 판단을 가졌어요.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어느 경계점에 딱 도달을 하면 내가 드러내야 될 게 뭐다? 내게 더 좋네? 남은 싫네? 그래, 나보다 가까우니까 얘가 더 좋아. 너와 남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이렇게 하면 좋은 건데 저렇게 하면 나쁜 건데 나는 그냥 내 이익만 취해서 좋은 것만 한다? 예. 이게 우리 기본적인 정사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딱 한 단계는 낮추면 내가 해야 될 게 가장 쉬운 게 바로 요놈의 입이죠. 입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고 막 흠담하는 말 하지 않고 욕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쓸데없는 말, 잡담하지 않는 것. 이게 쓸데없는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이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농담 비스듬하게 농담은 할 때도 저 다방 마담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 그 노래에 의하면 새벽 그 노래에 의하면 그 다방 마담하게 던지는 농담 사이로 이 양반들이 웃지도 않네 참말로. 노래도 몰라? 그런 거 있죠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노래 못 불러. 다방 마담하게 던지는 농담 사이로 나오는 게 기여라는 게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유념해야 될 게 이거죠. 그 쓸데없는 말 중에 은근히 간 보는 말. 우리 그런 거죠. 사람 간 본다. 그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사람 간 본다. 그 간은 김치 담글 때만 간 치세요. 그때 간 쳐, 소금 치라고요. 그게 참 나쁜 버릇이거든요. 그 간 치는 거. 은근 살짝 상대방에게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그래갖고 걸리면 좋고, 낚싯바늘에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그 간은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다? 불교적으로 업입니다. 업. 의도된 내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의도된 행위를 어떻게? 남들이 걸려들면 좋고, 안 걸려들면 그만이고. 그렇지만 내심에는 작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면 안 좋아요. 그 간은 사람 간 보고 이러지 마세요. 절대. 나쁜 거예요. 간은 언제 보라고요? 김치 담을 때. 국 간 볼 때. 짱지신 건지 국 간 볼 때. 그때만 간 보시고 절대 사람에게 간 보지 마세요. 의외로 간 보는 거 많아요. 특히 사기꾼들. 그죠? 사기꾼들 교묘하게 어떻게든 간 보고 이렇게. 그 낚싯밥에 얽히면 손해봐요. 그러니까 그 간 보는데 함부로 그리고 스스로는 다른 사람을 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간은 김치 담을 때만, 국 간 볼 때만, 나물 간 볼 때만 간 보시고 절대 간 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농담 사이로 실실 마담은 절대 안 넘어와요. 그 꼬리가 12개나 달렸는데 100년인데 넘어오겠어요? 안 넘어와요, 절대. 혹간에 이제 그 낚싯밥에 걸리는 사람이 이제 있죠. 혹간에. 그 사람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렇게 간 보려고 하지 말라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되겠고, 이간질도 하지 않아야 되겠고, 욕설이나 악담도 하지 않아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 쓸데없는 말 하지 않기. 쓸데없는 말 하지 않기. 이게 사람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이게 뭐랄까 좀 무게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 무게감이 떨어져요.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이건 남녀노소도 똑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 하고 농담하고 하는 건 좋죠. 그 뭐 위트 삼아 우리가 분위기 따라서 그렇지만 이게 일상적인
약간 사기 비슷하게 이렇게 걸렁. 그게 이제 뭐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카사노바 같은 사람들 뭐 이런 그 못 써요 아주.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 하지 않아요. 간은 보는 거 절대 하지 마요. 간을 잘못 보면 이 업이 돼요. 이 의도된 행위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저런 반응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지. 이 의도된 행위들이거든요. 예. 물론 선업은 괜찮아요. 좋은 것은. 그렇지만 나쁜 것들은 그런 업을 짓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정업인데요. 정업은 아까 우리 미륵 10성에 읽었던 것처럼 바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어떻게 보면 뭐 직업관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바른 행동,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천수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세 가지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존중해야 되고, 나 말고 다른 생명체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사실 이 도둑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둑질 형태도 보면 그냥 남이 주지 않는 것, 물건적인 것도 제한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는 이 도둑질은 제가 그냥 말하면 짝사랑도 도둑질이다. 짝사랑도 도둑질이다. 불교적으로는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짝사랑, 저 사람은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데 저 사람 좋아갖고 오매불망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때는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한테 홀려가지고 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니까. 짝사랑도 그래서 도둑질이다.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을 물건도 되겠지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실. 주지 않는 도둑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삿된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정업이죠. 내가 행동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또 5가지는, 4가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내가 가져야 될 판단, 여기서 정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올바른 판단.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는 사성계를 잘하는 것이 정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잘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문제나 물건이나 사안들이 봤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진짜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 이 마음 없이, 사심 없이 올바르게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정견을 잘하고 있는가, 그 정견을 잘하는 과정에서 내가 내 스스로만 이익되게 하고 있는가,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가지는 게 정사유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올바른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간질을 하지 않아야 되고, 악담도 하지 않아야 되고, 간부능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어가 되겠죠. 올바른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게 무엇인가?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지만, 나 외에 다른 존재들도 모두 다 소중하고 존귀하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 남이 주지 않는 것. 나에게 있는 것만 가지지, 내가 욕심 난다고 해서 어떤 물건들도 마음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